나를 긍정하다. 긍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 같으세요? 좋게 본다? 네. 좋게 생각한다? 그쵸. 네. 다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예시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 내가 트렌치코트를 입으려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막 백화점에 가서 트렌치코트를 입으려고 했는데 엄마는 50대에도 5 사이즈를 입는 너무 늘씬하신 분이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막 엄마에 대한 찬사? 그래서 결국 엄마랑 뭐 트렌치코트를 둘 다 사게 된 이야기, 그래서 3년 동안 안 입은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내가 주로 다니는 쇼핑몰 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쇼핑몰에서 옷을 산 거예요. 나는 못 사고. 어떻게 아니 나는 굳이 사지 않았는데 내가 내 쇼핑몰인데 내가 내 먼저 최애 찜했는데. 쇼핑몰에 알려줬더니 걔가 내가 살까 말까 했던 옷을 사서 입고 나온 거죠. 근데 뭐야 쟤 왜 이렇게 나 따라해? 뭐 짜증나게 막 이런 것들, 이런 예시들이 되게 뉘앙스 있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는 어떤 왜 드라마처럼 되게 드라마틱한 사건에도 일어나지만 작은 그런 뉘앙스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실생활에 아파하잖아요. 굉장히 네. 소소한 네. 상처들이 말하면 곳곳에 미치가지고 말도 못할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소외감 느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거를 자존감 안정성이라는 네. 말을 했었죠.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스펙이 좋다고 자존감 높지 않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고객들 방금 옷 얘기했는데 굉장히 고소득자 전문직 여성인데 아침에 막 출근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 옷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는 처음 보는 옷이라서 옷이 그게 뭐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 3-4벌 옷을 갈아입느라고 지각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선생님 소리를 듣고 대표님 소리를 듣는데 집에서는 엄마한테 지적질 당하는 막내딸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성질 나죠. 엄마 때문에 내가 지각했다. 엄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자존감 때문이다. 그러한 자존감의 상처, 스크래치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워낙 기준도 높고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스크래치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 나만의 그 쇼핑몰을 득템해야 되는데 또 왜 반짝 세일할 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정말 남보다도 정말 단돈 5,000원이라도 싸게 득템을 해야 되는데 네. 친구가 쿠폰을 가져갔다든지 뭐 이런 이제 자존감 안정성이라는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네.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변동의 폭이 좀 최소화. 주식 변동 많은 그런 주식들보다 안정된 주식을 가져라는 것처럼 네. 그 안정된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데 자존감 주제에 대한 거는 또 따로 1시간을 잡아야만. 저는 그러니까 이 자존감도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자존감, 남들이 생각하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르고 스타일 자존감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자존감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작은 성공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유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답처럼.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많이 하는 말이고 다른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적 자존감, 외적 자존감에 네. 대한 건데 사실 나를 긍정하다. 긍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 같으세요? 좋게 본다? 네. 좋게 생각한다? 그쵸. 네. 다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아닙니다. 틀렸다. 네, 나를 긍정한다는 거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좋은 점만 택한다는 게 아니라 네.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장점과 단점까지도. 사실 장점과 단점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진지충이다.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성실하고 꾸밈 없고 이런 진실되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종전의 양면과 같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걸 리스트업하기. 이거 책이 있죠. 네. 네. 지금 막 책을 주적주적 네, 하시는데 그 부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환자분한테 그걸 숙제를 내드려요. 주변 분들에게 나의 장점과 단점, 어떤 약점을 물어봐라.
참 재미있는 숙제예요. 싸움 나지 않을까요? 내가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단점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막 변명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들이 그래도 친절한 게 장점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내가 그런 면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장점.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이렇게 컨펌 받는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그런 작업이 본인에게 굉장히 또 긍정성을 갖다 주는 거죠. 긍정성이라는 게 나의 장점과 단점.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 이런 애다 나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탈인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뒤지기만 하고 왜 이딴 식으로 사는 걸까? 막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너무 고민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관심이 있고 해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요즘에는 더 필요한 덕목이야. 막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고마워. 아니 진짜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난감한 분들이 그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 톤 아세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런 모르겠어요. 정확한 어투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접근하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희 책에 썼잖아요. 네. 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섬세하게 나눠줘서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 수동적 허무주의자랑 능동적 허무주의자가 나오는데 뭐야 뭐 내가 서울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어? 지금 20대인데 이미 뭐 끝나버린 게임에 내가 어디 들어가? 내가 뭐 취직을 내가 낮은 데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안 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뭐 하는 데가 있나? 잘 되는 데는 내가 들어갈 구멍도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탓하면서 나 진짜 하나도 기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허무주의자인데 수동적 허무주의자와 능동적 허무주의자가 있다. 이 말조차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능동적 허무주의자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뭐 나는 평생 아파트 한 채 서울에서 얻을 수 없을지 몰라. 하지만 그들이 그걸로 기분이 업다운 될 때 뭐 아파트 값이 오르면 기분이 업되고 좀만 떨어져도 다운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친구랑 비교되면서 내 거는 5억 올랐는데 친구 건 10억 올랐으면 또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울해할 동안 나는 집 없어도 매일매일 하루에 내 일상, 내 스페이스에 충실하면서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물고 있어. 내 공간이라는 곳을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있어. 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 이게 뭐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니면 50년이 될지 모르는 이 공간에 내가 충분히 이 공간을 소유하고 있어. 그 공간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소유하는 사람인 거죠, 사실. 참 그렇게 생각이 좀 전환이 되면 행복할 텐데요. 그게 안 돼서 참 불행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의 전환이랄까? 좀 나를 좀 욕심을 버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너무 제가요 그런 압박을 받아요. 환자분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내가 이분들을 다 바꿔줄 수 없다.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이 되지 않는데 정말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에서 정말 돈을 훔쳐다가 나눠주면 이분들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저를 코치해줬던 이제 교수님, 슈퍼비전해줬던 교수님들도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정신과 의사는 다 받아주는 입장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돈 훔쳐다가 다 놔줄 수도 없고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다 없지만 그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거. 그 어떤 가족도 나눌 수 없는 이제 그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 굉장히 용기를 얻는다. 네.
칠 때는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난 별로 도와준 거 없는 것 같은데 오셔서 원장님 때문에 정말 저 너무 힘든 시간을 너무 잘 보냈어요. 제가 속으로 내가 뭐 해줬지? 기억이 막 안 나. 너무 내가 너무 쉽게 돈 벌고 있나?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러니까 좀 여자분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들이 보통 이걸 잘하는 거잖아요. 같이만 있어줘도 좋은데 그건 이제 좀 이성적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 줄 알고 막 해결해 주려고 하고 막 오히려 더 뭐 오버하게 되고 막 근데 이제 들어만 줘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네. 예. 부인과의 관계에서 많이 겪는 일이시죠?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 해달랬어. 그런 걸로 많이 혼나죠. 막 그걸 이성적으로 막 분석을 하지.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처음에 네가 잘못했네. 막 이러면서. 네. 예. 정신과 선생님들도 내가 구원하지 못한 사람 혹은 정말 심리적으로 절벽에 떨어지거나 아니 정말 자기 자신을 그냥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되게 괴로워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방금처럼 내가 다 구원할 수 없구나라고 내려놓는 것도 되게 필요한가 봐요. 결국 나는 나를 구해야겠죠.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비워. 또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요. 나는 되게 원칙주의자야. 그래서 힘들고 주변에서 소외당하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해주세요? 나는 내가 원칙대로 정해준 룰을 잘 따랐을 뿐인데 남들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며 뭐라고 하고 다 왕따 시키고 나를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일하는 패턴은 사실 어떤 기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융이 나눴던 16가지 유형도 있듯이 타고난 어떤 기질이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아니면 본능에 충실하느냐 그럼 일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상사랑 부하 직원이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고 팀에서 다 각기 일하는 스타일이 나하고 조금만 다른 성향을 보여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쟤는 너무 원칙주의자야. 사실은 극과 극은 아니고 약간만 이쪽으로 와 있는데도 우리의 어떤 특히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사고 방식의 어떤 패턴이 흑백 논리가 많아요. 뭐 아니면 도. 모파, 도파.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원칙주의자 아니면 융통주의자. 너무 융통성이 많고 너는 진짜 마음대로야. 그런 분들이 이제 직장 그만두면 딴 직장 가잖아요. 똑같은 사람 또 있어요.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또라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다. 네, 네. 또라이는 어디도 있다. 이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hil량제. 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결국 정신적인 성숙은 남과 내가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할 자기 수용 인정할 수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짜 자기로 살아요.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틀 안에는 어떤 정해진 모습이 늘 있어요. 대학 졸업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결혼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30평짜리 아파트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틀의 모습으로만 살아야 정답이다. 그거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인생 실패 폭망이다.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돈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트러블 생기는 사실은 직장 그만두는 거 중에 90%가 아마 정말 꼴 보기 싫어서 그만두는 걸 거예요. 그래요. 특히 자존심이 센 친구들. 내 모습은 이러고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인격적 성숙이자 어떤 정신 건강의 척도인 거죠, 사실은. 그럼 나를 이제 수용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칙주의자야. 라고 수용을 했는데 그리고 저들도 저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행동은 똑같잖아요. 이제 회사 가서 나는 원칙대로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방들이 다 나를 부정하고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떠나거나 다른 일을 찾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내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역할을 이제 고집하면서 사람들과의 상처를 덜 받으면서. 음. 왜냐하면 저 사람들 생각도 옳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것이 기질이든 과거의 경험이든 훈련받은 상태이든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든 그죠? 요즘 뭐 꼰대다 뭐 90년대생이다 이러면서 편가르기 네네네. 극혐들이 많듯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원인이 있는 거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또 이런 거다. 정 못 견디면 나와야죠. 하지만 내가 그런 존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가서는 최우선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너무 선을 넘어서 공격해 오고 한다면 그런 인연 끌고 갈 필요 없다. 네. 뭐 좀 나아서 좀 더 나에게 맞는 또 이 직장이 나에게 안 맞는 직장일 수도 있거든요. 나의 어떤 이런 기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을 하는 게 또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유예 기간, 그 트랜지션 전환하는 그 타임 동안은 자기를 다독이며 웅크리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겠죠. 저는 웅크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웅크리는 시간. 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시간. 버티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1, 2년 정도는 또 웅크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네. 존버 타임. 네. 존버 타임. 예전에 이제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상사가 있는데 그냥 밑에 있는 후배 사원들을 그냥 다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근데 제가 봐도 좀 비상식적으로 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막 진짜 그만두는 선배들도 있었고 막 그 팀장한테 시달려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좀 본인도 못 믿어 하니까 불안한 거고 자기가 불안한 것들을 표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표출을 했던 거예요. 밑에 사람들한테. 갈구면서. 네, 근데 이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능력치보다 큰 보직을 맡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맡은 분야에서 그냥 시키지 않은 일인데 먼저 해서 줬어요. 안도의 한수감이 딱 나오는 걸 딱 느꼈거든요.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조금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나마 저는 좀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딴 사람들은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버티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예. 불안을 해결해 주셨구나.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능력치 이상의 일을 맡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 자리가 힘든 거야. 그 버거움을 해결해 예. 주셨구나. 저는 이 제목 있잖아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이게 왜 우리가 이게 되게 후킹이 되는가, 마음을 끄는가, 이 말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저는 사실은 약간 변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착하다는 말 그대로 착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런 컴플렉스를 내려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딱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선 넘어온다? 그럼 다 잘리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되게 예민하다. 그러니까 지금 나 가스라이팅 하려는 거임? 나 속지 않아. 나 잘못되지 않았어. 지금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의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되게 단단히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이 말조차를 일단 인식을 하는 것도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네? 이걸 인식하기도 어렵고 그 순간에 저 잘못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노라고 말하는 거 참 힘든 거죠. 네. 근데 약간 좀 너무 센 여자로 이제 네. 저 착한 여자에서 센 여자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중간점을 이제 찾게 되죠. 저도 이제 한때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자는 이래야 된다. 저희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그런 타임에 있었다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러면서 페미니스트, 라디컬한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추가 왔다 갔다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그 추의 중심점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센 여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착한 여자로만 수동적으로 있고 말도 못하고 그랬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 주장을 막 하면서 뭐 욕 먹든지 말든지 맞짱 뜨는 정말 시어머니한테 전화 끊고 네. 그랬던 센 여자로 이제 갔다가 정말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어떤 내가 타협할 수 있을 그런 시점을 이제 찾게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근데
근데 그 안에 최소한의 상처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어머니하고 맞짱 뜨다 진짜 영원히 맞짱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음 본 사람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막 얘기도 잘하고 좀 그런 성격이에요. 외향적인 성격인데 내향적인 분들은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막 단체에서 안녕 잘 지냈어 막 이렇게 나서는 애들을 되게 뒤에서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주변인이고 이런 것들 되게 괴로워하는 분들이 여기 책에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말도 못하고. 근데 사실 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을 떠나서 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남에게 싫은 소리 못 해요. 외향적이어도. 그렇죠. 외향적이어도 한 타임 늦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불킥.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왜 아니라고 말을 못했을까? 상사가 그거 시켰을 때 왜 이건 내 일 아니라고 말 못했을까? 너가 해라는 말을 왜 못했을까? 내가 한 건. 근데 이제 센 여자와 착한 여자의 중간 이제 톤이라고 하면 제가 좀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럼 뭐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 이라든지.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오해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너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는 약간 그 센 여자 톤에서 좀 더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다라는 톤으로 가는 게 좀 더 먹히더라고요. 배워야겠네요. 누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나 또는 뭐뭐입니다만 그 전에 나온 소리는 다 멍멍이 소리니까 무시하라. 그러네. 근데 그래도 아니거든요. 이거보다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 뭐라고 바로 못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되게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직장 상사랑 그런 대화를 했다면 안 그러던 뭐 직원이 갑자기 내가 뭔가 지시를 내렸는데 팀장님 제 생각에 그 지시는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당연하게 돼요. 당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걸 몰라요. 이거는 해도 되는 거구나. 해도 되는 거구나. 마음대로 그냥 가서 밟고 짓밟아도 되는 거구나. 쟤한테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호구되는 거. 나만 피해받는 것.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기의 어떤 저도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90년대생들 직원들이 몰려들면서 20대들이 이제 또 이제 오잖아요. 네. 그들을 이해하는데 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너는 왜 그거 안 챙겼어? 바보 아니야?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휴가라든지 뭐 휴무일 이런 걸 제가 노동법을 전혀 안 지키는 게 아닌데 뭔가 약간이라도 본인이 공평하지 않았을 때 오는 아주 굉장히 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악덕 고용주라는 건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랬는데 90년대생들은 이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구나. 그렇죠. 그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순간 바보되고 호구되는 그런 낙인이 찍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때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꼰대라는 것이 나이가 많아서 꼰대고 나이가 어려서 꼰대가 아닌 게 아니라 90년대생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젊은 꼰대라고 하죠. 네.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넌 틀리다면 일단 꼰대예요. 반성하면서. 근데 저는 약간 뜬금없지만 선생님 요즘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유튜브. 유튜브 중에서도 어떤 거요? 어떤 거를 이거 특정 방송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희는 뭐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뭐 다 얘기하셔도 돼요. 좀 제가 요즘에는 정말 2030에 대해서 네. 이해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약간 시대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래요. 근데 환자분들이 2030이 많으니까 네. 정말 재밌어요. 무슨 채널인가요? 박호의 밝히는 연예인. 밝히는 연예인?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거랑 뭐
미친 연애라든지 정말 모르는 채널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거 굉장히 유명한 채널인데 찾아봐야겠네요. 뭐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거기에 또 이제 유튜브 방송하고 하는데 네. 2030들이 이제 주로 독자예요. 네. 그랬을 때 뭐 연애한 경험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겪는 연애의 어떤 현실 왜 못 속일 수밖에 없는가? 왜 연애가 귀찮은가? 그다음에 왜 3개월뿐이 못 가는가? 왜 우린 연애를 하는데도 한 달에 2-3번이 못 만나는가? 일단 뭐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상담엔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때 연애인데 지금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팔딱팔딱 뛰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애 솔루션 주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을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20대가 되고 싶다. 불타는 사랑을 다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럼 살도 빠질 텐데. 그렇구나. 네. 저는 오늘 이 책 읽으면서 선생님 만난다는 게 되게 기대가 됐었고요. 또 진짜 제가 이렇게 뭐 그냥 뭐랄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적은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이 뚱뚱해졌네요.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요즘 힘들어요. 그게 진짜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약간 너무 세상도 너무 빨리 변하고 내가 누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여러분도 좀 많이 생각해보고 또 내가 누구였지? 내가 뭐가 아팠지? 내가 뭘 아프게 했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짚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오늘 정리하는 말씀 해주시자면 뭐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대한민국이 미쳤다. 헬조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죠? 정말 이런 고층 빌딩이 제가 즐겨보는 이제 유튜브 중에 그 현대사 우리나라 1900년도의 모습 막 하얀 네. 한복만 입고 있고 네네네. 정말 건물은 하나도 없고 이런 장면들을 봐요.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이 뭐예요? 50년도 안 돼. 6.25 전쟁 이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되고 정말 빠른 그 건설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내면에 대한 성장, 또 어떤 우리 문화를 가꾸는 거에 대한 성장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불일치가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좀 들여다보고 정말 인생의 럭셔리가 뭔가 내가 H백 매는 게 럭셔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탐구가 진짜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필요한 시간이고 또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 위한 심리치료사 또 정신과 의사 또 좋은 책들이 있다라는 것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책을 사서 보시면 제일 빠릅니다. 서초 좋은 의원입니다. 네, 연말에 좀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기 마음도 좀 다독여 주시고 또 내년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멋진 한 해 이뤄갈 수 있게끔 네.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올해 연말도 마무리 잘하시고 선생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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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너무한 거야.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